단어 밑에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실질적 의미 있음. 실질적 의미를 갖추고 있음. and 혼자서 쓸 수 있음. 자립성. 한 마디 더 써야 돼요. 더하기.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립성, 혼자 쓸 수 있는 애도 아닌데 단어 취급해주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구 있어? 조사. 이렇게 확인. 형태소라는 건 밑에 뜻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립성 유무 혼자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미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없으면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요렇게 잘라서 자립이면서 실질일 수 있어. 근데 자립이면서 형식일 수는 없어. 의존이면서 실질일 수 있어. 의존이면서 형식일 수 있어.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만 하면 돼. 어차피 두 개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잖아? 네 가지 중에 세 개는 되는데 하나만 안 돼. 누가 안 되냐? 자립이면서 형식인 거 요것만 없고 자립이면서 형식인 것만 없고 나머지 세 개의 조합은 다 가능하다. 자립 실질 괜찮아. 의존 실질 괜찮아. 의존 형식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머지 예 자립이면서 형식일 수는 없다. 밑으로 내려가죠. 단어 빨간색은 다 외우는 거라 그랬죠?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엄청 길지. 딱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 뭐? 조사. 이렇게. 자립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 의미 있다라는 거거든요. 밑에 확인합시다. 옆에다가 쓸 거예요. 자, 문장을 던져준 다음에 단어를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어절 띄어쓰기 단위로 끊어 놓으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끊어 놓은 다음에 조사를 찾아서 조사에서 끊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일찍 자겠다. 끝. 여기까지 해 놓으면 단어 다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어 몇 개예요? 한,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죠.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일단은 기다려. 여기 볼게요. 단어는 원래 자립성이 있어야 되거든. 문장에서 자립할 수 없는 말인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품사할 때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지. 밑으로 나오죠. 또 외우는 거죠. 형태소.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어디가 있냐.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렇게 생각하면 돼. 나 분명히 형태소 찾았어. 그런데 그 형태소가 변해. 그 형태소가 변해. 의미가 변해. 형태소가 변해. 의미가 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다음 빨간색으로 또 쓸 거예요. 문장 하나 던져준 다음에 형태소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찾아. 다음에 어절 단위로 끊어서 체크해. 조사를 찾아. 그 다음에 복합어라고 찾아서 복합어 찾아. 합성어, 파생어 찾는 거예요. 복합어를 찾아서 어근과 접사로 구분을 해. 어근과 접사로 구분을 해. 그 다음에 용언을 찾아. 용언을 찾아서 동사, 형용사 찾아서 어근과 어미 찾아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예를 볼게요. 밑으로 내려와.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첫 번째 뭐 하라고? 어절 단위로 띄어 끊으라 그랬어. 두 번째, 조사 찾아서 끊어. 조사 또 있나? 없어. 합성어, 복합어 찾아.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찾아. 예를 들면 부모, 형제, 손수건, 핏땀, 베개, 선생님 이런 애들 찾아. 맨입, 산기슭 이런 애들 찾아. 없어. 그러면 동사, 형용사 찾아. 여기 있죠. 자겠다. 자다, 자고, 자면, 자니, 자게. 자. 그 다음 겠다는 항상 세트야. 자겠고, 자겠지? 세트가 아니야. 이렇게 끊어. 그러면 형태소 다 찾은 거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예문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석한 겁니다. 라고 해놨는데 어디 있을까? 오케이. 3번 볼게요. 3번. 크게 띄워놓고 봅니다. 다음을 형태소 기준으로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어절 단위로 끊어. 조사 찾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 복합어 있어? 나눌 수 있는 단어? 없어. 동사, 형용사 찾아. 끼다, 끼고, 끼면, 끼니, 끼게. 끼었지, 끼었니? 얻다는 세트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다음, 자립 유무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니 없니에 따라서 하늘 혼자 쓸 수 있지. 애 혼자 못 써. 구름 혼자 쓸 수 있어. 이 혼자 못 써. 잔뜩 혼자 쓸 수 있어. 끼었다 혼자 전부 다 못 써. 요렇게 체크하면 되지. 다음,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소의 뜻이 있냐 없냐 이거지. 하늘 있어. 애 없어. 구름 뜻 있어. 잔뜩 뜻 있지. 끼었다 끼다 혼자 못 써서 그렇지 뜻은 있어. 얻다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까? 왼쪽으로 넘어와. 단어와 형태소 단위로 나누세요. 단어는 어디까지만 찾으면 돼? 조사까지만 찾으면 돼. 띄어쓰기 끊어놓고 조사 요렇게 끊어놓으면 이거 단어지. 더 하지마. 그러면 나무, 애, 새잎, 이 돋았다. 여기까지 하면 단어 찾은 거야. 그 다음 형태소 찾으러 갑시다. 형태소는 어떻게 구분하면 돼? 어절 단위로 띄었어. 조사 찾아서 끊어. 그 다음 단어 나눌 수 있는 애 있어? 있어. 새잎 나눌 수 있어. 동사 형용사 찾아. 돋다 돋고 돋으면 돋으니 돋았니 앗다는 한 세트가 아니네. 요렇게 잘라. 그러면 나무에 새잎이 돋았다 요렇게 나눠 놓으면 형태소 나눠 놓은 거지. 10번 괜찮을까? 요거는 자주자주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위로 올라와서 이제 볼게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이 있는데 가장 작은 단어, 형태소.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는 말,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린 알고 있죠? 자립하는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두 글자로 줄이면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 준다.
다음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않지만 앞에 말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요거 얘기한 거네. 그러면 우리 또 뭐라고 쓰면 돼? 조사 이렇게 쓰면 되지. 4번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혼자 쓰지 못하면 의존. 그러니까 뒤에 말 틀린 말이네. 이, 가, 엇, 겟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형식 형태소 괜찮아. 그 다음에 교재에 따라서 형식 형태소라는 말 대신에 문법 형태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서울, 하늘 혼자 쓸 수 있죠.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 단어라고 합니다. 괜찮아. 근데 서울은 단어면서 형태소지. 하늘도 단어면서 형태소지. 밑으로 갑시다. 조사는 혼자 못 써. 의존. 문법적 기능만 하죠. 형식 형태소. 하지만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말다, 막다. 자립해서 쓸 수가 없어. 단어가 될 수는 없다. 형태소이기는 하지. 형태소이기는 해.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지. 용언의 어가 예를 들면 밥을 먹어에서의 이 먹은 자립성 유무로 따지면 혼자는 못 써. 하지만 뜻은 있어. 실질 형태소다. 밑으로 내려가서 10번 문제 다 확인했고요. 다음 페이지. 단어의 형성을 할 거고요. 단어는 구성요소 어근 접사로 나눌 건데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해요. 어근은 동그라미, 접사는 늘 세모, 접두사는 앞에 붙어서 이렇게 표시, 접미사는 뒤에 붙어요. 요런 표시. 요 하이픈 표시는 혼자서는 못 쓰고 뒤에 누군가가 꼭 와야 됩니다. 표시야. 얘는 혼자 쓰지 못하고 앞에 어근 누군가 와줘야 됩니다.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죠. 어근과 접사, 어근 동그라미, 접사 세모.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 뭐라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어근에 붙어서 제한하거나 문법적 역할을 해주면 접사. 그래서 어근 접사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위에다가 또 이렇게 쓸까요? CF. 어근과 접사가 한 세트로 묶여서 같이 다니는 단어라면 비슷한 거 있죠. 어간, 어미. 얘네는 또 세트처럼 묶여서 하나처럼 다니는 애들. 어근과 접사라는 말은 언제 나와? 단어의 형성에서 나오는 거고, 어간, 어미는 어느 동네, 주소가 어디야? 얘네들은 동사, 형용사,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단어야. 그러니까 어근, 어간 같은 애가 아니야. 같을 때 또 있어. 근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우개는요. 지우다 더하기 개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지우다 개. 풋사과는 잘 익지 않은 사과. 꽃길은요. 꽃길. 둘 다 뜻이 있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지우개, 풋사과 얘네들은 파생어. 어근과 어근끼리 결합해 있는 꽃길은 합성어. 이제 바로 할 겁니다. 밑에 또 나오죠. 어근과 어간의 구별, 빨간색 별표. 어근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어근 접사, 접사랑 세트처럼 다니는 말이다. 어간,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용언의 활용형과 개념되어 있다. 어간은 누구랑 세트야? 어미랑 세트야. 그거를 기억해 두라.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근, 접사, 어간, 어미 다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자신해도 됩니다. 위로 올라와서 빈칸에 좀 써볼게요. 이런 단어 있어요. 검불다, 검불다 이런 단어 있어. 검불다, 검불고, 검불게 물들었다. 그러면 요렇게 자를 수가 있겠네. 잘라 놓으면 검불, 여기가 어간, 뒤에가 어미. 근데 검다 뜻 있지, 불다 뜻 있죠. 그러면 검다, 불다 얘네들 다 따로따로 어근.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어근 찾으세요 하면 검, 불. 어간 찾으세요 하면은 저기 검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 돌아가다. 돌아가다, 돌아가고, 돌아가면 돌아가기, 돌아가게, 돌아가까지가 어간, 다 어미. 근데 돌아가다는 돌다 더하기 가다 아닌가? 그러면 돌다의 돌, 가다의 가, 얘네 둘이가 어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을까요? 하나만 더 할까? 오늘 집 밑에 출근하는데 여기까지 도착하고 주차장에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한 20분 주차장에 있었거든. 화가 치밀더라고. 이렇게 치밀다. 치밀다보단 치솟다가 더 감정이 확 오나? 화가 치솟다. 치솟다, 치솟고, 치솟게, 치솟냐? 치솟까지가 어간. 뒤에다가 어미. 치는 위로라는 뜻의 접사예요. 그러면 치에다가 세모 표시해 놓고 접사. 접사 중에서도 앞에 오는 거라서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 솟다는요, 위로 솟아오릅니다. 뜻이 있지, 어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어근 접사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검불다. 두 개의 어간이 결합한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다시 두 개의 어간이 결합한 합성어다. 거짓말하고 있네.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접두사, 어근의 앞에 붙어서 그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더하거나 제한하는 접사인데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접사니까 세모. 앞에 나오면서 뒤에 누가 붙어야 되니까 하이픈.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는 읽을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다음, 접미사. 어근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하거나 밑줄,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접사. 품사를 바꾼다라는 말 대신에 또 무슨 말을 쓰냐면요. 단어의 성질을 바꾼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단어의 성질을 바꾸다.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품사를 바꾼다 대신에. 그래서 접미사는 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접사니까 세모. 앞에 누가 오고 지가 뒤에 붙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접미사지. 됐을까? 옆에 거 개념 확인 문제 풀고 읽을 시간 좀 이따 한번 또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보세요. 말에 뿌리다. 뿌리가 제일 중요하지. 어근.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뭐라고 해요? 접사. 접사에는 어근의 앞에 붙는 머리 두자,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어요. 꼬리죠, 꼬리. 접미사가 있습니다. 밑에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 조와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X인데요. 접두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품사 바꾸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볼게요. 마르다 하면 이거 동사거든. 강이 마르다, 감정이 마르다 할 때 마르다. 그런데 어떤 애 보면 완전 빼짝 말라있는 애들 있어. 강마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깡마르다, 개마르다 대신에 깡마르다. 얘는 형용사야. 접두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품사 바꾸는 거 있기는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다음 전미사는 이렇게 표시되죠. 어근의 뒤에 붙어서 잘했어. 의미를 더해줍니다. 괜찮지. 의미를 더해줍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혹은 그 의미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주지. 지우개는요. 지우다 뜻 있어. 개, 도구를 나타내 세모.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지우다 동사, 지우개 명사. 아우 잘했어.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오케이. 어근이나 단어와 결합합니다. 잘했어.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풋사과는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적당히 해라. 접사, 사과, 어근 요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야, 이 문제 파트가 합성어, 파생어, 어근, 접사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래. 그러면 그냥 영혼을 담아서 접사인 세모, 어근에 동그라미 쳐놔.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풋은 덜 익었다라는 뜻에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입니다. 10번 문제는 우리 아까 다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단어의 형성, 단어의 유형에 대해고요. 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단일어, 동그라미 하나만 할 거야. 동그라미 하나만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어근 하나만으로 되어 있으면 단일어야. 복합어는요, 3개 써야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 그럼 밑에 합성어 밑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근, 어근이 합쳐지면. 또 이러한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접사, 어근, 어근, 접사. 그거는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럼 파생어 밑에다가 다시 쓰자. 접사, 어근, 어근, 접사. 이렇게 표시할게요. 접두 파생어는 접두사가 어디에 있어? 앞에 있어.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전미 파생어는요. 접사가 뒤에 있어. 그러니까 어근 접사.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구성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최근 3년 내에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걔네들 구분하세요. 얘가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다음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 합성어인데요. 요렇게 할 거예요. and라고 쓸 거야. and. 그러니까 이거야.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데 A and B 이거야. 예를 들면 손발, 부모, 형제, 장단 이런 애들. 종속 합성어는요. 요렇게 쓸 거예요.
앞에 어근이 뒤에 오는 어근 꾸며주면 됩니다. 그런 걸 종속 합성어라고 얘기할 거고요. 융합 합성어는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합쳐져서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합쳐져서 C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융합 합성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할아버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할아버지 올해 봄, 가을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야.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거야.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돌다 더하기 가다야. 아니야. 저기 저 세상 가셨습니다. 저승 가셨습니다. 뜻이 달라지는 것이. 이 작품은 나의 피땀이 어려 있는 작품이다. 진짜? 아니, 많은 노력, 뜻이 바뀌지. 그런 애들을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단일어와 복합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하고, 그러면 위에다 동그라미 하나 쓰면 되지.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러면 동그라미 2개 합쳐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 그럼 또 밑에다가 쓰겠죠? 접사 어근 혹은 어근 접사. 요렇게 생긴 단어. 요렇게 생긴 단어를 뭐라고 한다고? 파생어. 그리고 합성 복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합어에다가 체크,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합성어 and 파생어 하면 되지. 합성어 and 파생어 요렇게 하면은 되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재가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도 좀 참아. 해, 별, 바람, 가다, 먹다, 좋다. 단일어. 눈물 합성어. 책, 가방 합성어. 짓 누르다 파생어. 구경꾼 파생어. 요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자. 파생어가 먼저 나오네요. 파생어 체크.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요렇게 할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 파생어 고민하지 말라 그랬죠? 접두사 먼저 나오고 어근 뒤에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한 여름, 헛, 고생, 맨땅, 돼, 묻다, 셋, 노랗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접미 파생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근 접사 이렇게 생긴 것 동그라미 세모. 손질 삽질 숟가락질. 딸랑딸랑 이 무사히 건강하다 자유롭다.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쓸까요? 걔는 정말 어른답구나. 어른답다. 어른답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품사 바꿀 수 있는 애는 누구라 그랬어? 전미파생어라고 그랬죠. 명사, 명사, 부사, 명사, 명사, 부사,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전미사가 모두 그런 거는 아니지만 품사를 잘 바꾸는구나.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단어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렇게 얘기도 한다고. 옆으로 넘어가서 보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어. 둘 이상의 어근과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고 접사 없이 둘 이상의 어근 동그라미 2개네요.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있어 파생어. 접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위치에 따라 앞에 붙으면 접두 파생어, 뒤에 붙으면 접미 파생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먹이는 먹다이 어근 먹에 어근이 웃기고 있네. 어근 먹에 접사, 접미사, 이가 결합된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 X. 빨래하다에서의 하다는 주로 명사에 결합해서 그렇지. 빨래하다, 공부하다, 자랑하다 처럼 형용사나 동사를 만듭니다. 잘했어. 형용사 만든다고요? 네. 예를 들면요. 건강하다. 걔는 형용사지. 복합어와 파생, 복합, 단일어. 길다의 이, 꽃, 밭, 나무, 꾼, 가방, 뛰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단일어는 가방, 뛰다 요렇게 2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합어입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지. 됐을까요? 다음 참말 선생님 명예롭다 새 빨갛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접두 접미라고 쓸 필요도 없어. 앞에 온 접사가 앞에 온 1번 4번은 접두 님 롭다는 뒤에 오니까 접미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밑에 굳이 쓸 필요 없어. 동그라미 세모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 헛 디디다 조용 히 김 밥 눈 사람 싸다 개 덧 니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옆에 것도 이따가 여러분들 시킬 건데 이거 다 쓸 필요도 없어. 치솟다, 믿다, 장난꾸러기 이렇게 하면은 되고 솟다 동사, 치솟다 동사 그러니까 변화 없음 옆에다가 X 믿다 동사 믿음 명사 품사 바뀌었죠. 변화 있음 장난 명사 장난꾸러기 명사 품사 변화 없음 요렇게만 체크하시면 된다. 옆에 나와 있는 빈칸 채울 것도 없어. 이렇게. 저 그림 그린다 이렇게. 오해인가? 밑에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날 강도 덧 대다 달리다 기 신비롭다 고요히 요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다. 2개 이상의 어근이 접사와 없이 만들어진 단어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에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앞쪽의 어근이 뒤쪽의 어근을 수식합니다. 돌, 다리, 손, 가방, 덮밥 이런 애들을 무슨 종속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융합 합성어 있어요.
밤낮은 명사와 명사니까 비통사가 아니라 통사죠.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에는 조사나 어미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괜찮지? 조사가 생략되는 거 아까 예를 들면 뭐 있었을까? 앞서다. 앞에 서다. 본받다. 본을 받다. 합성어 만들어질 때 어미가 생략되는 거, 연결 어미가 생략되는 거, 오다 가다, 검다 불다. 이런 애들은 어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조사가 생략되면 통사야. 근데 어미가 생략되어 있으면 얘네는 비통사야. 이렇게 어미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자. 대등이면 남 앤드 녀. 쇠로 만든 옷. 못. 손 닦을 때 쓰는 수건. 뛰고 놀다. 피땀 많은 노력. 가시방석은 가시와 방석이야? 아니지. 가시 박힌 방석이야? 아니야. 그냥 불편한 자리.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 그래서 친구랑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 이거 어떡해. 이거 큰일 났지. 불편한 자리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가시방석. 좋든지. 다음 곧잘 부사예요. 통사입니다. 논밭 명사죠. 통사예요. 부슬부슬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비통사예요. 먹을 거리. 오!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없어. 먹을 거리. 그러면 얘 비통사예요. 요렇게 오시면 된다. 됐을까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 넘어오셔서 시간 엄청 넉넉히 드릴 거예요. 아우, 오늘 많이 했네. 54부터 60쪽까지 지금까지 본 것들 옆에 문제 풀지 말고 해설 설명 나왔던 거 천천히 읽으면서 나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나 이 부분 졸았는데 뭐 있었냐? 라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딱 3분 드려요. 시작!